자, 이어서 25페이지 16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세요. 시작. 반드시 다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보고 답을 맞춰야 됩니다. 자, 16번의 정답은 답사 결과 4번이죠. 4번. 그 답사를 하러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준비하는 과정은요. 19페이지에 보시면 19페이지 여기 나와 있죠. 답사를 할 장소, 날짜, 목적, 내용, 방법 이런 거 준비물 같은 걸 챙겨야 되는 것이죠. 답사 결과는 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고요. 자, 17번에 정답은요. 준비물은 조금 전에 봤죠. 예, 사진기나 아니면 필기도구 이런 것들, 지도, 사진기, 필기도구, 지도, 핸드폰 같은 거 사진도 찍고 아니고 뭐 메모도 되고 다 하죠. 그래서 휴대전화라고 할까요? 뭐 이게 하나 아무나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정답은 2번이죠. 직접 찾아가서 어떤 장소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답사라고 해요. 답사. 자, 19번 정답은 3번과 4번이죠. 이것이 중심지의 특징이죠. 특징. 자, 20번 정답은요. 순서를 써보면 정답은 뭐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라절라, 나, 가, 다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 돋보기 가봅시다. 서술형 평가입니다. 자, 슬슬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기업, 제철소와 산업단지가 있는 당진시네요. 그런가 하면 아산시는요. 전자제품 공장이 있고요. 자동차 공장도 있는 곳이랍니다. 홍성구는 충청남도청이고요. 또 여기 대전에는요. 대전 복합터미널과 백화점이 있답니다. 딱 보니까 중심지들이군요. 그죠? 자, 기업과 니은을 참고로 하여 기업, 니은, 당진시와 아산시는 어떤 기능을 하는 중심지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유, 자, 답을 써보시고요. 정답 확인해보죠. 쉽네요. 짜잔,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공장도 있고 말이죠. 자, 그래서 산업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자, 산업의 중심지였고 우리 교재에서도 했었던 거죠. 여기 있던가요? 자, 산업의 중심지. 서울시 당진시죠. 예, 그래서 다시 공장 표시들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 그 19페이지에 있죠. 19페이지에 서산시와 당진시와 아산시가 공장 표시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중심이시죠. 문제를 건너뛰었으니까 우리는 서술형 평가 돋보기 2번, 3번을 또 풀어보세요. 자, 2번과 3번을 보세요. 홍성군과 세종특별자치의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세요. 해서 풀어보시고요. 중심지의 기능을 각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기관 및 시설과 관련 지어 설명하시오. 자, 이번에 3번 다 풀었죠? 풀어보고 이제 답을 맞추는 겁니다. 홍성군에 뭐가 있어요? 보시면 충청남도청 있죠. 홍성군의 충청남도청과 충청남도청이죠. 세종특별시는 뭐가 있습니까? 정부 세종청사가 있죠. 정부 세종청사. 자, 그래서 홍성군은 충청남도청이 있고 홍성군은 충청남도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종특별시는 이제 정부 세종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청이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정부 세종청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하는 기관입니까?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하죠. 행정기관. 그래서 행정의 중심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정기관이라고 하고 이걸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3번 중심지의 기능을 각 지역에 볼 수 있는 기관 및 시설과 관련 지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까지 풀어봤죠? 답이랑 맞춰봅시다. 이게 이제 보면 다 다르죠. 이렇게 상업의 중심지, 산업의 중심지, 관광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중심지는 다양하다는 거죠. 이렇게. 혹시 뭐지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중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18페이지에 교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에 따라서 중심지의 기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심지의 기능은 지역에 볼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따라서 이렇게 시설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것이죠. 자, 중심지마다 일단 시설이 다르죠. 시설이 중심이 되는 시설이 다양하다 또는 다르다라고 할까요? 다르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중심지의 기능도 다양합니다. 달라집니다. 중심지의 기능 또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교통의 중심지냐, 관광의 중심이냐. 그래서 중심지마다 모여 있는 시설이 다르고요. 그에 따른 기능도 다양하게 된다 정도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27페이지의 1번. 가나는 보기 지도의 일부 지역을 항공사진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1, 2, 3번 풀어보시고요. 시작. 예, 다 풀었죠?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당연히 1번은요, 기억이죠. 기억 부분이고요. 중심지니까요, 여기. 자, 그 다음에 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을 보기의 지도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나와 있기를 총 3가지가 나와 있네 보니까. 이 중심지에는 경찰서, 그 다음에 시장, 버스 터미널입니다. 버스 터미널 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경찰서, 시장, 버스 터미널. 경찰서와 시장, 버스 터미널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3번 중심지에 해당하는 곳은 가와 나 중에서 어느 것인지 쓰고 중심지의 모습을 설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당연히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가가 당연히 중심지일 거고요. 가. 그 다음에 중심지 모습이라는 건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징이 있고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 또 중심지라는 것은 건물이 밀집되고 복잡하죠. 교통도 복잡하죠. 하지만 또한 도로도 이쪽 지역은 발달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나 교통이 발달돼 있겠죠. 자, 이번 문제는 선생님의 이제 강의를 또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건 가 모둠이 만든 것이고 이건 나 모둠이 만든 것입니다. 위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중심지의 기능을 각각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푸시고요. 1번, 2번, 3번이죠. 문제 풀어보세요. 잠깐만 였다가 다 풀었죠? 자, 됐다고 그거 답을 맞춰 봅시다. 자, 먼저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가 모둠은요, 필요한 일을 처리하려고 모이는 그 중심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어디를 갔느냐? 교육청 가고요. 도청에 갔어요. 자, 교육청, 도청 모두 국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죠. 자, 이런 일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행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정의 중심지를 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 모둠은요, 역에 갔네요. 역. 예. 자, 역, 터미널. 그럼 뭐예요? 행정의 중심지였으면 홍성하고, 그죠? 홍성하고 세종특별시였던가요? 그죠? 충청남도청 있으면 홍성군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산역인데 아산역은 천안 아산역과 대전역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 교통의 중심이네요. 당연히 교통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 행정의 중심지, 여기는 교통의 중심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시합하는 거라고 했죠? 선생님보다 답을 먼저 쓰시는 분이 이깁니다. 예, 근데 먼저 썼는데 답이 틀렸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깁니다. 자, 나모듬 볼게요. 자, 나모듬의 그 결과를 잘 봤는데 나모듬이 방문한 이 장소를 참고로 해서 디귿에 알맞은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보시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한 교통시설 이용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통의 중심지의 특징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한 교통시설 이용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일이에요. 자, 이 중심지는 교통의 중심지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이용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기차나 버스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중심지에서 하는 일 뭐라고 여러분 설명하면 되겠어요? 뭐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뭐 이러한 그 뜻으로 쓰면 전부 다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교통이니까 교통수단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무엇을 하는지도 넣어주셔야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쓰면 어떨까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여러 가지 쓰실 필요도 없어요. 예,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자,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인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 다음에 다른 그 지역으로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간다. 여기는 기차, 여기는 버스. 예, 이렇게 나눠서 써도 되겠습니다. 두 모둠이 답사한 중심지의 공통적인 답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한번 답을 제대로 다시 해볼까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나 뭘 타고나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인다. 이런 뜻이겠죠. 버스나 기차, 어떤 기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통의 중심지의 특징이다 이거죠. 다음 문자가 뭡니까? 두 모둠이 답사한 중심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결국 중심지의 특징을 적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의 특징. 중심의 특징은 알죠, 뭐예요? 뭐 교통이 편리하다든가, 아니면 뭐 생활이 편하다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 말은 꼭 들어야죠. 중심지의 특징이니까. 특징을 쓰시오. 여기 있는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와 교통의 중심지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인다. 요 정도로만 해도 훌륭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여러 시설이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교통, 그렇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중심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그렇죠?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중심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써라 라고 해도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중심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역 중심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시설이 많다. 이 정도로 정리 끝.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은 여기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교통이 혼잡하거나 또는 교통이 발달했거나 생활이 편리하기도 하고요. 생활이 편리하기도 한 것이 중심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생활 밀착 핵심 퀴즈가 되겠습니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중심지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써보세요. 내가 자주 이용하는 중심지 시설. 우리는 특히 이제 백화점을 많이 이용하죠. 마트 같은 거 많이 이용하죠. 야, 너는 어느 중심지를 잘 이용하냐? 자, 이번은 28페이지인데 28페이지 대단원 정리 학습 한번 빈칸들 한번 펴볼게요. 지도의 뜻과 필요성 1번부터요. 자, 여기 1번, 2번, 또 3번, 한 4번 이제 풀어보세요. 시작. 자, 그만. 첫 번째,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도라고 하죠. 지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의 기본 요소라고 해서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로 우리가 뭐라 했죠? 그걸 축적이랬죠. 축적이라고 했었고요. 3번,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우리는 중심지라 했습니다. 중심지.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에 직접 시작하는 걸 우리는 답사한다고 합니다. 답사. 자, 이번에 계속해서 사고력 문제 엿보기로 가보죠. 29페이지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고 생활에서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위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써봅시다. 간단하게 써보세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써보시고요. 이 지도를 이용해서 지우에게 알맞은 여행 이동 경로를 써봅시다. 각자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지도를 보고 여행 이동 경로를 써줘 보십시오. 지우가 여행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지도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써보고 시작해보세요. 시작! 자, 이 지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주도의 전체적인 모양이라든가, 그렇죠? 한라산의 위치, 여기 한라산 위치, 주요 장소의 위치, 공항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다. 한라산의 위치, 제주도의 전체적인 제주도의 전체적인 모양, 땅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모양, 또 공항의 위치, 주요 관광지 위치, 뭐 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제가 잘 적어주시고요. 이 지도를 이용해서 지우에게 알맞은 여행 경로를 이동 경로를 써봅시다. 자, 여기 뭐 샘플 답안을 보고 좀 해볼까요? 성산 일출봉에서 성읍 민속마을 이렇게 이동하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표선 해석자가 좋은데 사려니 숲길로 가라고 해서 사려니 숲길 이렇게 갔다가 표선 해석자 이렇게 지금 경로를 이렇게 잡아준 거군요. 근처로. 또 표선 해석자에서 출발해서 사려니 숲길로 갔다가 거꾸로 가네 이렇게 갔다가 성읍 민속마을 갔다가 성산 일출봉에서 끝내는 이런 코스를 또 한번 제안을 해봤고, 각자 이 근거에 맞게 뭐 용도하면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4개를 간다든가, 우리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공항에 내려서 저쪽 내려서 이제 우리 중문관광단 이제 주변을 많이 돌잖아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삼방선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지도를 보고 근처에 이웃한 것 4곳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답이. 자, 지구가 여행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지도로서는 당연히 내비게이션이죠. 네,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요즘 내비게이션 워낙 많이 쓰니까 영어로 쓸까요? 내비게이션. 대표적인 가장 많이 쓰는 지도고요. 실제로. 그 외에도 뭐 버스 노선표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죠. 버스 타고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버스 노선표. 제주도 전체의 버스 노선도라든가 제주도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제주도의 약도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더 추가로 있으면 좋겠죠. 자, 대단한 마무리 문제들이 또 있는데 그건 또 별도로 한 챕터로 또 엮어서 다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